마이데이터 또는 데이터 3법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금융 분야에서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시니어들,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융시장에서 변하는 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주의할 사항과 얻을 혜택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지난 6월 말에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입니다. 현재 개인의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카드에 얼마를 썼다 이런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사가 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를 최학희가 아니라 XX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가명 정보를 가지고요. 가명 정보를 활용한 상업적인 목적의 정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카드사에서는 컨설팅 영역에서 일부 가명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요. 이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있어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도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신용정보법에서도 이제는 가맹 정보의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명 정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김아주라는 사람의 핸드폰,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러한 것들이 개인정보라고 한다면 익명정보는 이 사람의 그 사람을 별표로 표시한 이런 익명정보고요. 그리고 동의 없이는 활용이 그런 정보였는데 동의 없이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X로 표시함으로써 가명정보라는 것은 김아주씨를 김XX로 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가리고 나서 이것을 새로운 기술, 서비스 개발, 산업 목적 이런 것에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이데이터라고 하는데 시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같은 경우도 카드사, 보험사, 은행, 증권별로 따로따로 저의 데이터를 정보를 조회해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의 앱에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있는 정보, 카드에 있는 나의 소비 패턴, 투자에 대한 금액, 보험료, 핀테크, IT 이런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재테크 방안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소비 습관이 좋은지, 투자, 그리고 노후 설계 이런 것들을 데이터 안에서 최적의 상품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여기서 보는 예금, 대출, 신용카드, 통신 이런 것을 한 화면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는 금융 시스템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저희가 세금을 내는 그 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저희 정보가 굉장히 통합되는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금융기관의 각각의 이용 행태들이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제시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금융사 입장에서는요, 저희 소비 패턴을 보고 신용카드는 이게 좋고 정기예금은 뭐가 좋고 재무선택의 분석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재무 컨설팅의 기반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개개인에 맞춰서, 특히 시니어에 맞춰서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마이데이터, 이 구체적인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의 제도적인 기반은 내가 내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권리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 정보를 볼 수 있게 허락한다고 함으로써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의 정보를 전송하고요.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나는 나의 모든 금융권의 정보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봐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기본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이용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은 좀 어렵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보안은 본인 스스로 하는 본인 인증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보안 시스템인 핸드폰이 될 것 같고요. 그 핸드폰 안에 앱을 열게 됐을 때 사용하게 되는 비밀번호 또는 결제 비밀번호 또는 지문 인증,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수인 것처럼 그 인감의 역할을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의 앱을 접속할 수 있는 지문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니어들은 핸드폰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나의 정보를 동의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되고 중개기관 그리고 과금체계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용을 평가하는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개입하여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시니어는 금융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송을 하고 모든 조회를 하고 분석을 하고 거래를 하지만 아직도 시니어들은 통장을 가지고 ATM기에 가서 은행 창구에서 거래를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의 입금이 무엇이 됐는지조차 그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보안에 대한 것, 이용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이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시니어들에게 보다 쉽고 편하게 금융정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나의 정보를 세상의 정보와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금융과 생활, 기술과 사회적 가치가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니어들, 특히 고령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이러한 중요한 개인 정보를 어떻게 허락할 것인가에 대해 그 보안 체계가 되는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앱이라든지 그 앱에 접속하는 그 패스워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나의 정보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고, 시니어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보안에 대한 철저한 단계를 공공기관에서 확립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니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변한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전에는 가계부였지만 그 가계부도 좋겠지만 나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금융환경의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마이데이터라든지 데이터 3법 이런 것들은 조만간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학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